우리나라 교통사고 지표는 OECD 가입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법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종합보험만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가해 운전자는 연락조차 없었고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를 안 봐도 된다? 부상자들 다 위로금을 다 집집마다 6명 다 주는 줄 알았어요.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 불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아십니까? 제보자는 사고 지점에 현수막을 걸어 목격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우회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호 건너시는 보행자가 여기 건너시면서 목격자의 블랙박스를 볼까요? 서서히 움직이던 버스가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우회전을 하길래 저도 따라 우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버스가 뒷바퀴에서 덜컹 하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딱 내려봤는데 그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바로 119에 바로 신고를 하고요. 기사님은 그냥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 하셨어요. 그냥. 영상을 자세히 보면 버스 기사는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일 때 건너는 보행자를 친 겁니다. 예, 파란불이 맞았습니다. 예. 보행자 보호 불이행 사고입니다. 운전 과실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못 봤다고 그러죠. 횡단보도 침범은 12대 중과실이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가해 운전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구속돼 있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불구속 상태라는 겁니다. 아니 교통사고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담당 수사관이나 누구든 하는 얘기가 요즘은 이런 사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고 와 이게 우리나라 법률의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가 적극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반의사불벌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마무리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공탁금 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내면 형량이 절반으로 내려가는데요. 하지만 실형을 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2016년도 재판 결과를 보면 법정에선 가해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7.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무려 92%나 되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맹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로 돌진해 킥보드를 타던 어린이와 충돌한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저희 딸아이의 타격 지점이 더 오히려 안전해야 될 아파트 단지 내였는데 교특법의 그 4가지 위반, 중앙선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인도 침범, 그다음에 과속 이런 4가지 모두 다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해놓은 12대 중과실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사고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충돌했다는 이유로 가해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로부터 2달 후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의 피해자 역시 어린아이였는데요. 심폐소생술을 15년이 넘게 제가 지금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해봤지만 직접
제 딸에게 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지점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녀오던 중 돌진하는 차에 부딪힌 아이는 소방관 엄마의 심폐소생술에도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도로 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경찰청장이 직접 응답했습니다. 신설되는 그 보행자 보호 의무 이 조항을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죠. 도로냐 도로 외냐 이런 걸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겐 금고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정작 실형을 살게 될지는 다음 재판을 지켜봐야겠죠. 아무리 과실범이라도 사람이 사망했는데 금고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법정형이 낮습니다. 일례로 든다면 단순 절도죄의 경우에는 징역 6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단순 사기죄의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이와 비교하더라도 좀 납득할 수 없는 법정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법정형 상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을 하고 폐지를 하더라도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을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폐지하더라도 모든 가해차량 운전자가 범죄자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1년도에 제정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와 보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배제된 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